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500년 전, 한 외교관이 쓴 이 문장은 지금도 논란을 일으킵니다. 충격적입니까? 냉혹합니까? 비도덕적입니까?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이것이 진실이었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가족에서, 조직에서. 너무 착하기만 해서 무시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관대해서 이용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다가 오히려 존중받지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교관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가 쓴 책은 군주론의 프린세. 이 책은 악서로 불립니다. 마키아벨리즘은 권모술수,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마키아벨리는 단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일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인간 본성을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은 압니다. 세상은 도덕 교과서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착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강해야 하고, 때로는 영리해야 하고, 때로는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당위가 아니라 실효성을, 도덕이 아니라 결과를. 오늘 인문학 산책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통해 중장년의 현실적 처세술을 배우겠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잡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품위를 지키는 법입니다. 이용당하지 않는 법입니다. 존중받는 법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비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정직합니다. 현실에 대해, 인간 본성에 대해. 도입부 마키아벨리, 금지된 지혜를 가르친 철학자.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사람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누구였는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1469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르네상스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외세가 침략하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29세에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14년간 외교 임무를 수행하며 유럽 각국의 군주, 교황, 장군들을 만났습니다. 체사레 보르지아, 교황 율리우스 2세, 프랑스 왕 루이 12세. 그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1512년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장악하면서 마키아벨리는 해임되었습니다. 공화파로 의심받아 고문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석방 후 시골 농장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군주론을 썼습니다. 메디치 가문에게 바치기 위해, 다시 등용되기 위해. 하지만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527년 5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군주론이란. 군주론은 1513년에 쓰여졌지만 마키아벨리 사후인 153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26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즉시 금서가 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이 책을 악마의 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군주, 정치가, 장군이 몰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의 혁명적 사고. 마키아벨리 이전의 정치 이론은 이상주의적이었습니다. 군주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정치는 이래야 한다. 플라톤의 철인왕, 기독교의 선한 통치자,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물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은. 그의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주는 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강해야 한다.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이어야 한다. 사랑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치를 도덕에서 분리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때야 하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가를 물었습니다. 중장년에게 마키아벨리가 필요한 이유. 왜 60대, 70대의 군주론을 읽어야 합니까? 은퇴 후에도 여전히 관계가 있고 여전히 영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내에서의 영향력. 자녀와 손주에게 존중받는 것. 사회 조직에서의 영향력. 무시당하지 않고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 재정적 영향력. 자산을 지키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에는 현실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진한 이상주의로는 부족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현실적 지혜를 가르칩니다. 냉혹하지만 효과적인 지혜를. 일부 군주의 자질, 인간의 본성을 간파하라. 군주론 제15장에서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화국과 군주국을 상상해왔지만 실제로 본 적도 존재한 적도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특히 인간 본성의 현실을. 인간 본성에 대한 냉소적 관찰. 마키아벨리는 제17장에서 인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럽고 거짓되고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익에 탐욕스럽다. 가혹한 평가입니까? 하지만 당신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60년, 70년을 살면서 본 인간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배은망덕했습니까? 일관되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변덕스러웠습니까? 진실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거짓말했습니까?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관찰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 처세의 출발점입니다. 좋은 사람의 함정. 마키아벨리는 경고합니다. 항상 선하게만 행동하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다. 무슨 뜻입니까? 현실 세계에서 순수하게 도덕적이기만 하면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너무 착하기만 해서 무시당한 적, 너무 관대해서 이용당한 적, 너무 믿었다가 배신당한 적.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진함의 대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군주는 선해지는 법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필요할 때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한다고. 이것은 비도덕적 조언이 아닙니다. 생존의 조언입니다. 필요한 악덕, 해로운 미덕. 마키아벨리는 제15장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은 미덕처럼 보이지만 따르면 파멸을 가져오고 어떤 것은 악덕처럼 보이지만 따르면 안전과 번영을 가져온다. 구체적 예를 봅시다. 관대함. 미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대함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많이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히려 적절히 주고 적절히 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존중받습니다. 자비. 미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비는 무질서를 낳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계속 용서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명예로운 약속 준수. 미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약속을 고집하면 어리석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현명한 군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약속을 하게 만든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 중장년의 적용.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가족 관계에서. 자녀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까? 때로는 안 돼라고 말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십시오. 이것이 장기적으로 존중받는 길입니다. 사회 관계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계속 이용합니까? 때로는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재정 관리에서.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까? 과거의 약속이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느낍니까?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라고.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신의 재정 상황은 괜찮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순수하게 선하기만 하면 이용당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어떤 미덕은 해롭고 어떤 악덕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약속도, 관대함도, 자비도 무조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진하지 마십시오.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는 단호하십시오. 이제 2부에서는 구체적인 처세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2부 처세의 기술 사자와 여우가 되는 법. 군주론 제18장은 마키아벨리의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여기서 그는 사자와 여우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사자와 여우.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군주는 야수처럼 싸울 줄 알아야 한다. 야수 중에서는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한다. 사자는 함정을 피할 수 없고 여우는 늑대를 막아낼 수 없다. 따라서 함정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겁주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함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사자 힘, 용기, 이영. 여우 지혜, 영리함, 융통성. 사자가 되어야 할 때. 사자는 언제 필요합니까? 원칙이 필요할 때.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할 때. 위협을 막아내야 할 때. 중장년의 구체적 상황. 자녀가 무례하게 대할 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나는 내 부모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재산을 노릴 때 분명하게 거절하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다. 나눌 수 없다. 법적 조치도 불사하십시오. 조직에서 당신을 무시하려 할 때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분명히 드러내십시오. 내가 30년 이 분야에 있었다. 내 말을 들어라. 존중을 요구하십시오. 여우가 되어야 할 때. 여우는 언제 필요합니까? 직접 대결이 불리할 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회가 필요할 때. 함정을 피해야 할 때. 중장년의 구체적 상황. 자녀와 의견이 다를 때. 직접 명령하면 반발합니다. 대신 질문하십시오. 내 생각은 어때? 이런 방법은 어떨까?
간접적으로 유도하십시오. 가족 갈등을 해결할 때 직접 개입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대신 중재자 역할을 하십시오. 양쪽의 말을 듣고 공통점을 찾고 조용히 해결하십시오. 재정 문제를 다룰 때 모든 것을 공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알리십시오. 전략적으로 정보를 관리하십시오. 외모와 실제. 마키아벨리는 제18장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실제로 모든 미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용하다. 자비롭고 신에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좋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좋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위선을 권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주의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일정한 외모를 요구합니다. 특히 중장년에게는 품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적으로는 품위를 유지하십시오. 말씀, 태도, 외모. 하지만 내적으로는 유연하십시오. 필요할 때는 원칙을 굽힐 수 있는 융통성. 사랑과 두려움. 군주론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제17장에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둘 다 가지는 것이 좋다. 하지만 둘을 함께 가지기 어렵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왜 그럴까요? 마키아벨리는 설명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요구할 때 끊어버리는 의무의 끈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두려움은 결코 당신을 저버리지 않는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된다. 중장년의 적용. 가족에서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 이것은 폭력이나 위협이 아닙니다. 단호함, 일관성, 결과에 대한 명확함입니다. 조직에서 호의만으로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능력과 판단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인식. 재정 관리에서 돈을 쉽게 주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함부로 요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2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자와 여우가 되십시오. 힘과 지혜를 모두 가지십시오. 원칙이 필요할 때는 사자처럼 단호하십시오. 융통성이 필요할 때는 여우처럼 영리하십시오. 외모는 유지하되 내적으로는 유연하십시오.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황에 따라 전략을 바꾸십시오.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대응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는 단호하고 필요할 때는 유연하십시오. 이제 3부에서는 운명을 통제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3부 결론. 운명을 통제하는 ver의 힘. 군주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키아벨리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합니다. 운명과 능력. 운명, unfortune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난 환경, 시대, 우연한 사건들. 마키아벨리는 제스무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은 우리 행동의 절반 정도를 지배하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우리에게 맡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무력하지도 않고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절반은 운이고 절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 위기, 회사 구조 조정, 가족의 질병. 하지만 어떤 것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준비할지, 어떻게 극복할지.
Word 능력, 용맹. Word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용기, 판단력, 준비. 마키아벨리는 운명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Word라고 말합니다. 강둑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운명은 강과 같다.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휩쓸어 간다. 하지만 평화로울 때 강둑과 제방을 쌓아두면 홍수가 와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중장년의 Word. 은퇴 후에도 Word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첫째, 능력을 유지하십시오. 건강. 운동하고 식사를 관리하고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지적, 능력. 계속 배우고, 읽고, 생각하십시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사회적 능력.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고립되면 영향력도 사라집니다. 둘째, 자산을 관리하십시오. 재정 계획.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십시오. 비상금을 준비하십시오. 투자도 신중하게 하십시오. 법적 준비.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재산 분할을 명확히 하십시오. 나중에 분쟁을 피하십시오. 셋째, 영향력을 유지하십시오. 지혜의 공유. 경험을 나누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하되 결정은 상대방이 하게 하십시오. 네트워크. 은퇴해도 인맥을 유지하십시오. 모임에 참여하고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품위. 외모, 말씨,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운명에 대한 태도. 마키아벨리는 제스무 5장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은 여자와 같아서 그것을 지배하려면 두들겨 패고 밀쳐내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는 불편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운명에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이런 태도를 거부하십시오. 대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통제하십시오. 운명의 절반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3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운명은 우리 삶의 절반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유지하십시오. 건강, 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자산을 관리하십시오. 재정 계획, 법적 준비. 영향력을 유지하십시오. 지혜 공유, 네트워크, 품위. 운명에 수동적이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준비하십시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십시오.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십시오. 오늘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통해 현실적 처세술을 배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비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정직합니다. 현실에 대해, 인간 본성에 대해, 권력에 대해.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간 본성을 이해하십시오.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럽습니다. 둘째, 순진하지 마십시오. 항상 선하기만 하면 이용당합니다. 셋째, 사자와 여우가 되십시오. 힘과 지혜를 모두 가지십시오. 넷째, 상황에 따라 대응하십시오. 유연하되 원칙은 지키십시오. 다섯째, 능력을 유지하십시오. 운명의 절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된 지금 마키아벨리의 지혜는 더욱 필요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영향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서, 사회에서 여전히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용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방법을 가르칩니다. 냉혹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군주처럼 필요할 때 여우가 되어야 할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혹은 마키아벨리의 가르침 중 당신에게 가장 유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적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문학 산책에서 또 다른 사상가와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사자의 힘과 여우의 지혜로 품위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그 현실적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용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통제력을 유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